강남 지역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지방의 가격이 차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서울이 선행시장 아니에요. 가격이 미리 움직였다고 선행시장이라 말할 수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정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생긴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새로운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우리가 판단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거기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 임대차 입법을 시행해 봤잖아요. 그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걸 시행하게 되면은 전세가가 크게 올라가고 매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여파가 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6개월에서 전세를 1년 바꿀 때, 1년에서 2년 바꿀 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게 맞지.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면 안 했던 그런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어떤 선행시장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선행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흡수하는지 아니면은 뭐 상승을 하든지 하락하든지 뭔가 할 거잖아요. 그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낫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 시장에 대입해서 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강남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했잖아요. 토지 풀고 나서. 이건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뭐 신축에 대한 선호가 되게 높았잖아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런 현상들이 쭉 연결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단기간에 끝나는 건지를 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다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조는 하지만은 계속되는 그런 재료는 아니거든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서울의 강남같이 이번 시장에 급등할 때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강남을 많이 접근했거든요. 이거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끝난 재료거든요. 토지가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진짜 길게 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나온 변수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움직이는지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시장을 예측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강남 지역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지방에, 물론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뭐 해운대구나 수성구의 핵심적인 가격이 차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선행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 지역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울산 지역이 선행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 선행시장 아니에요. 가격이 미리 움직였다고 선행시장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움직였다가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멈출 수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은 선행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울산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지금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울산이 선행시장인데 상승과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맞잖아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고 대출금리 어떻고 뭐 대출 환경이 어떻고 뭐 정책이 어떻고 이렇게 다 그런 환경이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도 울산이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거는 그런 환경에서 만든 상승 환경이잖아요. 그에 관세 전쟁에서 있던 시장의 충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울산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울산 지역에 상승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단 한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매 건수예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평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상승의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춰져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통계를 돌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전세 수급과 매매 수급의 상관관계 넣어보니까 0.94,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매 수급은 매매 수요에 대한 것이거든요. 매도 물량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물량은 매도 물량이고 수요는 매수 수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매물이 지금 계속해서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매매 수급이 떨어져야 되는데 매매 수급은 올라가는 것은 매물로 수급을 정한다는 게 아닌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수급은 수요로 측정하고요. 전세 수급은 전세 매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달라요. 근데 이 두 개가 0.94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 수급이 거래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매매 수급이 올라가고 1년 뒤에 여기 보면 12개월 이동 평균 했는데요. 이게 12개월 뒤에 매매 거래량 똑같이 는다는 겁니다. 제가 뭐 12개월 때 보고 24개월, 36개월 때 해서 지난번 데이터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12개월이 가장 잘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0.89로 맞아요. 그래서 매매 수급이 전세 수급과 같이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전세 수급이 움직이고 난 뒤에 1년 뒤에 매매 거래량이 또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수급이 높았던 지역이 올해 거래량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가 없으면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공급이 없었고 올해도 공급 없고 내년도 공급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실제 전세 수급과 매매 수급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요 막대 그래프가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실선 그래프가 전세 수급과 매매 수급 그래프입니다. 거의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서 약간 떨어졌어요.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약간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뭐냐면은 전세 수급이 올라서 매매 거래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분리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출 환경이나 그런 환경이 과거보다는 좀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전세 수급과 1년 이동 평균 매매 거래를 가지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전세 수급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매매 거래가 지금 낮은 선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는 같이 붙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괴리가 있다는 것은 정책의 영향에 의해서 매매 거래량이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한번 보세요. 2008년 9년도 요 시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전세 수급이 급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매매 거래량이 밑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엔 따라 붙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세요. 높이도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은 결국에는 매매량이 따라 붙으면서 회복한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어떤 문제이지 시장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다만 지금 대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회복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많은 조건들이 완성되어 있지만은 단 하나 거래가 늘지 못하면서 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울산이에요. 그래서 울산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요. 새롭게 들어온 변수도 어떻게 통과해서 가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관세 정쟁이 오게 되면은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행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울산과처럼 지금 빠르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외부의 어떤 변수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누적 공급량을 봐도 우리가 매매 거래량은 1년 평균 거래량이 가장 잘 맞게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그래프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일정 수준이 줄었을 때 거래가 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공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거래가 천천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3년 누적 공급량이고 실선이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거 1년 평균 내는 겁니다. 공급량이 일정 수준 떨어졌을 때 그때 거래량 늘고요. 원래 여기서 이 거래량이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금리가 변수를 맞았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 수급과 매매 전망을 해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요. 그래서 23년 1월 기점에 해서 모든 지역들, 특히 뭐 공급이 없는 지역들이 반등이 빠르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시장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매 거래량은 관할 지역 내 매매 거래가 있고요. 관할 지역 외 매매 거래가 있어요. 그 두 개 합해서 100%인데요. 우리가 관할 지역 내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물론 지역 내에서도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100% 실수요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역 외 매매 거래도 100% 투자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아니면 교육 때문에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비율이 있거든요. 지역 외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관할 지역 외 매매 거래 비율이 15% 됩니다. 평균. 그리고 관할 지역 내 울산 내에서 거래한 비율이 85%고요. 평균 대비해서 이 거래 비율이 높을 때 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투자자가 섞여 있는 관할 지역 외가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정책에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녹색 선이 평균이거든요. 2015년 11월 달에 평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실제 하락은 2016년 5월 달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벌써 빠지고 있는 거죠.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빠지거나. 근데 이번에 떨어질 때는 시장이 워낙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시점이 거의 똑같이 빠졌습니다. 거래가 주는 시점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 수요 주는 시점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리고요, 관할 지역 내 매매 거래요. 매매를 해서 움직이는 비율이 85%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016년 5월 달에 평균보다 더 많은 거래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실수요 장부이 좀 늦잖아요, 시장 반응에. 그래서 평균보다 많은 거래량을 만들면서도 하락을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22년대에 하락할 때는 평균보다 낮은 거래가 만들려고 한참 있다가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평균보다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요. 24년하고 23년에 우리가 신생아 대출하고 특례 대출 나올 때 이 울산은 이 평균은 그 거래량은 터치를 하거든요. 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대출 환경만 좋으면은 매매 거래가 일어나면서 평균에 같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 여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거래가 늘면서 상승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대출 규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투자자의 어떤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 지역은 바로 반등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언제 풀지 모르지만은 한번 추측할 수 있죠. 전세난이 더 심해지게 되게 되면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지역 외 매매 거래가 늘면서 이 시장을 더 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딱 한 가지만 나온다면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울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지금 나와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는데요. 그 변수를 지금 바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선행시장인 울산이나 그 외 지역들을 시장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고요. 모든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도시들이 시장을
빨리빨리 가지 못한 것은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에 관련된 어떤 규제가 완화되거나 다주택자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은 시장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당장 관세 전쟁이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선행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외 시장을 해석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울산시장을 통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문제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